자, 그래서 이 6번 다시 보면 코넬에 있는 실험실에서 데이빗 더닝은 수행했다. 실험적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바로 목격자 증언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어. 정렬 문제. 수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2번 발견해냈겠지. 실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발견해냈어. 증거를 발견했어. evidence. 이것도 증거. 중요한 단어고. 자,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일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문법인데 지금 문법 설명 조금 할 거야, 선생님이. 독해할 때 필요하니까. 보통 추상명사라고 해. 추상명사. 추상명사가 뭐야?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게 추상명사야. 뭐 있어? peace, 평화지. 평화를 어떻게 봐? 만질 수도 없지. 하지만 품사는 뭐야? 명사.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그래. friendship, 우정. 보거나 만질 수 없지. 하지만 명사 맞아? 그런 건 추상명사야. 근데 추상명사 중에서도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추상명사들이 있어. 내용. 예를 들어서 opinion 그러면 이게 의견이라는 뜻이야. 명사 맞아? 명사 맞지? 근데 의견이라는 명사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명호 선생님이 잘생겼다라는 의견.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띠로리. 띠로리 뭐야? 이론이지. 이론도 내용이 있어 없어? 너무 어려워? 쉬운 단어로 해볼까? 아이디어, 생각이지. 생각도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추상명사이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명사 있지? 이런 애들 뒤에다가 이런 부류의 단어 뒤에다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that을 쓰고 완전한 문장을 붙여. 그럼 이 완전한 문장은 누구 내용이야? 이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이지. 서로 무슨 격이 되지? 동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의견이나 이론이나 생각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지. 됐어? 이럴 때 전문용어로 요 that을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오늘 독해 시간이야. 그러니까 패턴만 딱 익혀두고 나승원 집중해라. 그래서 여기 이런 추상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우린 독해잖아, 그지? 이거 완전하니까 뭘로 끝나 해석이? 뭐이 다로 끝날 거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면 뭐뭐임이 다로 끝날 거 아니야, 그지? 뭐뭐이다라는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끝나. 예를 들어서 여기 he is smart 써봐. 완전한 문장.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가 똑똑하다는 의견. 됐냐? 그가 똑똑하다라는 이론. 그가 똑똑하다라는 생각.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오늘 독해의 기술이야. 그럼 내가 이거 해석하다가 얘들아 이거 동격의 대시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뒤에 완전한 문장 해석해놓고 이다라는 뭐 증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깔끔하다고 독해가. 되니? 어떤 증거야? 신중한 숙고, deliberation.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deliberate는 공들이는 거야. 공들여서 하는 게 뭐야? 생각, 숙고지. 숙고라고 알아? 깊을 숙자에 생각 고자. 깊이 생각하는 거. 맞지? 그래서 신중한 생각이라고 할 때 신중한 고찰, 숙고, 생각. 무엇에 대한? facial이니까 얼굴 특징. 그리고 상세한 토론. 선택 과정에서의 상세한 토론. 그것이 실제로 신호가 될 수 있다. 뭐 해석부터 할게. accurate는 정확하냐. 그럼 inaccurate가 뭐겠어? 부정확한. italics를 썼다는 건 이게 부정확하다는 걸 강조한 거야. identification. 확인이야, 식별이야. 확인과 식별. 그럼 부정확한 식별의 사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자, 이제 생각을 해. 이게 무슨 내용이겠지?
자, 이 실험에서 어떤 얼굴 특징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얼굴의 특징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토론도 했어. 이거 뭐야? 그냥 한 거야? 깊이 고민한 거? 깊이 고민한 게 오히려 어떻더라? 실제로 부정확한 식별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나온 거야. 증거가 나온 거야. 실험에서. 그건 뭐야? 뭐가 더 정확하더라? 깊이 고민한 것보다 뭐가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야? 대충 본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는 내가 해석은 어렵게 했지만 요 내용만 잡아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중간에 좀 해석이 떠올려도 이제 완벽하게 번역할게. 실험을 했는데 신중한 고찰. 대상은 얼굴 표정이었어. 저 얼굴 표정 보고 한번 어떤 표정인지 생각해봐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걸 보고 신중하게 고찰하고 세부적인 토론까지 했어. 저건 좀 불편한 표정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토론까지 했어. 오히려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떤 부정확한 그 표정에 대한 확인에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무엇이 나타났어? 증거를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됐니? 좀 어려우니까 잘 따와. 이제 수능 지문은 내가 포괄해서 뭘로 간다 그랬어? 구체적 내용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설명할 거야.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up at me 이렇게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위의 내용이 맞으려면 좀 더 자주 정확할 때가 언제가 돼야 돼? 깊은 생각 없을 때지. 깊은 생각 없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팝업! 나한테 그냥 어떻게 됐다? 탁! 떠올랐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깊은 숙고가 없지. 그냥 탁 떠올랐을 때 오히려 그게 또 어떻더라?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제 무인 판매점에서 훔쳐간 사람 봤다면서요. 어떻게 생겼죠? 물어보면 약간 동글동글하고 키가 작았는데요? 딱 떠오른다고. 근데 자 저기 같이 봤으니까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인지 토론 좀 하고 정확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말해주세요. 오히려 숙고할 시간을 주니까 숙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그 동글동 잠깐만 약간 말랐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키가 크기도 하고 아니 분명히 아닌데? 컸나? 오히려 시간을 주고 숙고하는 게 그런 적 많지 생활하다 보면 그냥 이거래? 근데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 실험의 골자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거야. 언제 부정확했어? 숙고할 때 그지? 근데 그냥 팝업 어땠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탁 튀어나왔을 때 오히려 어땠어? accurate 정확했다. 그러니까 아까 단어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이런 문제에서 accurate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단 말이야. 정확성이냐 부정확성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단어 외워야 되는 거야. 단어도 그러니까 비중이 다르다는 거지. 여기서 뭐 find, 뭐 unable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단어도 중요도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벌어질 때 언제야? 오히려 숙고가 부정확한 확인을 만들고자 할 때가 언제였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없구나. 뭐를? 설명을 못하겠는데 왜 그들이 인지하는지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recognize만 알아보는 거지? 설명을 안고 그냥 알아보는 거야. 이게 뭐야? 깊은 숙고 없는 거지. 설명 못하겠는데 그냥 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saying 뭐라고 말하면서 아니 그냥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떠올랐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더라? tend to 지난 시간에 정리했지? 어떤 경향이 있더라? 경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거 봐봐. 내가 지난번에 tend to, be likely to, be apt to, be inclined to, be prone to 다 정리했지? 내용은 다른데 또 나오잖아.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들은 좀 더 정확한 성향을 나타내더라. 좀 더 자주. 됐어. 이제 대충 주제는 잡은 것 같아. 이제 반점만 없으면 되거든.
종종 때때로 우리의 잘 들어봐 최초의 immediate 필수 단어야. immediate는 딱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리상으로 인접한이고 시간상으로는 즉시야. 간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즉각적이다. 중간에 숙고할 시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 최초면 이것도 처음 딱 나온 거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거기다가 뭐야? 자동이니까 생각할 시간 없는 거야. 숙고의 과정이 없는 거야. 그런 리액션이 to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즉각적이고 최초의 반응이 어때야 돼? 더 신뢰도가 높아야 돼, 떨어져야 돼? 이 글 더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최상급까지 썼어. 가장 진실되더라. 사실에 가깝더라. 가장 진실된 interpretation. 해석이더라. interpretation이 해석이야. 즉각적이고 최초의 반응이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해석이다. 됐어? What our mind,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 내 마음으로 증언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 중간에 뭐가 개입돼? 토론이나 숙고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럼 내가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경찰이야. 만약에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 뭐가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 왜냐하면 빨리 불러서 물어봐야지 즉각적으로 체험의 그 답변을 들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한 달 뒤에 만날게요 이러면 어때?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한 달 동안 뭐 하겠어? 그 자신의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더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 사람과 그 대화도 나눌 거 아니야. 그럴 때 보통 증언이 오염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색이야? 내가 무슨 작품 필요했어? 노란색이지? 얘 봐봐. 지금 이제 바로 불러서 선생님이 무슨 색으로 썼어? 노란색이라고 그랬지. 근데 내일 불러서 무슨 색이야? 그러면 노란색이야. 한 일주일 뒤에 그날 수업 시간에 무슨 색 썼지? 옆에서 좀 은채가 흰색 아니었어? 이런 말을 뚝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흰색인 거 같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신뢰도가 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알겠니? 주제를 다 잡았어. 센스 있는 사람 밑에서 답 한번 읽어보면서 입체적으로 이제부터 같은 얘기야. 바로 뭐나 불렀니? 이성은 소리가 났어. 바로 그 첫 번째 임프레션이 뭐야? 인상. 하나 알려줘? 미국 애들이 그냥 뭐라고 짓거리면 이 단어만 계속 얘기합니다. impressive. 어떻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그게 칭찬이거든. 미국 애들이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impressive.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impressive. 그냥 막 추임새야. 인상을,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니네 줄여서 뭐라 그래? first impression. 첫인상. 생각이 필요 없는 첫인상. 이 첫인상이 어떨 수 있다? 안 봐도 알게. 첫인상이 제일 어떻다? 정확하다. accurate. 오케이? 그럼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내용 다 알잖아. 여기다가 inaccurate 쓰면 맞는 거 같아. 틀린 거지? inaccurate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ot을 비춰. not. 그럼 이중부정 긍정이 되겠지? 그런 식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변형해서 내기도 해. 학교 내신 얘기야. 자, 바로 그 첫인상이 좀 더 또한 어떨 수 있다. 정확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비교급 뭐보다? 아까 나왔잖아. 뭐 하면 헷갈린다 그랬어? deliberative. 아까 deliberation 나왔어. 심사숙고하고 reasoned. reason은 이유 말고 추론하다. 추론이 뭐야? 막 이것저것 단계별로 생각하는 거지? 그 추론된 자기 독백. 추론된 자기 독백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이거 못 봤었어. 정확히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게 뭐야? 첫인상이라고. 되니?
마지막에 이거는 다른 내용 나오겠니? 이런 걸 소위 똘똘이 효과다. 말콤 그레드가 니네 모르지? 누군지 모르지? 그럼 그냥 김철수 씨라고 해. 수능지만에 나오는 이 고유명사의 이름들은 무조건 주장과 관련돼 있어. 이 새끼는 이상해 이렇게 안 나와. 그 뭐 빅토르 띠라드 버르스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오케이? 이 사람의 책이란 블랭크에서 그러면 이 블랭크에서 이 사람의 위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이 책에서 똑같은 내용 나올 거야. 말콤 글래드웨이라는 사람은 describe 묘사하고 있다. A variety of 단어 공부 잠깐 할까? 또 우리가 숨은 좀 쉬면서 해야 되니까 잠깐 뭐 내용 똑같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발음이 비슷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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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야. 이거 불이 아니야. very야, very. 파닉스 좀 해보자. 이거는 비읍 소리를 내는데 RMC를 뭐 하면서 이 소리를 내는데 RMC를 물었다 넣으면서 V 이거야. V 없어 영어에. V야, V 그냥. 이건 뭐야? 이건 그냥 B야. 입술만 붙였다 띄면서. 그러니까 또 어디 날아가는 벌 읽으랬더니 또 꼬운다고. B 이러면 안 돼. 이건 그냥 B야, B. 대신에 승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Victory. 아래 입술 물어야 돼. Victory. 오케이? 발음 다르지? Very. Very. 이거 거의 똑같아. 이거 뭐야? Very. Very야. 뜻 다 알아? 이거 날 거 아니야. 부사로 아주나 매우나 바로 이런 뜻이고 이 very 얘기할 건데 이 very는 동사야. 다양하다. 다양하다. very. 이거 좀 이따 어원 공부할 거고 이 very는 니네 아는 단어야. 매장하다. 땅에 갖다 묻는 거야. very가. 그래서 우리 타동사니까 누구를 묻다 하거든. PP로 buried. 그건 막 묻은 거야, 묻힌 거야. 묻힌 거고 buried alive 그러면 살아있는 처럼 묻힌 생매장이야. 생매장이 buried alive야. 영화 제목도 있어. 이 베리는 뭐야? 씨앗이 조그만 열매를 베리라고 그래. 그래서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스트로는 뭔지 알아? 요새 또 스초생이 유행하니까. 스트로가 뭐야? 빨대라 그러지 말고. 옛날부터 빨대가 있었겠니? 지푸라기야. 지푸라기가 속이 비어있지. 그 옛날 사람들은 뭐 닌자 영화 이런 데 봤겠지만 속이 빈 지푸라기를 입에다 넣고 물속에 이렇게 숨어있고 막 이래. 그 중간에 뚫려 있으니까.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처럼 속이 뚫린 음료수 먹을 때 쓰는 걸 스트로라고 한 거야. 그래서 스트로. 응? 지푸라기 씹어봤어? 혹시 볏짚 같은 거 씹어봤어? 그 느낌은 알아? 씹으면 어떤 느낌 나는지 알아? 그 느낌이 딸기 씹는 느낌이랑 똑같아. 그 뭐야 풀껍질 씹는 느낌. 실제로 어원이 있고요. 이거 지푸라기 씹는 맛이 나는 씨를 가지고 있다 해서 스트로베리. 그게 딸기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실험해봐. 그 씨만 쪄가지고 그 아무 맛 없는 거 씨 이렇게 그럼 섬유질 막 그 있잖아. 뭐 이렇게 느낌 있지? 거기에 볏짚 씹었을 때 시골 가서 또 볏짚도 한번 씹어봐. 베리 얘기한다 그랬지? 요게 동사야. 동사라고 썼지? 그러면 OUS가 붙은 뭐야? 이게 dangerous, famous, serious OUS 붙으면 형용사야. 그래서 이게 형용사로 뭐야? 다양하니. 이건 다양하다고. 아니, 묶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이것의 명사형 다양성이 뭐냐? 얘네 아는다. very 있지 그지? variety야. 읽을 때 variety가 아니라 variety 이렇게 읽어.
그럼 니네 버라이어티 쇼가 뭐냐?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쇼 그러면 노래만 하거나 아니면 개그만 치거나 아니면 꽁트만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었어, 컨셉이. 근데 요즘에 예능들은 다 섞여 있지.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지. 그래서 그런 종합 쇼를 버라이어티 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능이 아니야. 예능은 영어로 엔터테인먼트고 실제로 니네가 보는 1박 2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버라이어티 쇼야. 버라이어티 쇼. SNL 이런 거. 뭘 끄덕끄덕이야.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잖아, SNL. 본 놈들이 피식피식 보는 거. 하여튼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단어 외우기가 좀 어려우면 기왕 나왔을 때 유사 단어들은 한번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대부분 니네 단어장에 보면은 이런 관련 단어들이 밑에 적혀 있을 거야. 처음에는 표제어만 외우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공부를 추가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얼라더브가 많은인 것처럼 버라이어티 오브면 뭐겠어? 지금 어원 설명했으니까 굉장히 어떤 다양한 조합, 다양한 연구를 묘사했어. 심리학에서의 다양한 묘사를 책에다가 묘사했다. 지가 실험해보고 그걸 책에다 묘사했다는 얘기야. 그게 이 내용과 맞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책에서 자신감 있게 내놓겠지, 그지? 그리고 행동경제학에서. 자, 근데 이 행동경제학에서 관련된 또는 심리학에 관련된 연구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보여주는 거였어. 요것도 어원 공부 잠깐 할까? demonstrate. 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니네는 이거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른가? 데모한다는 말 들어봤어? 데모가 뭐 혼자 하는 거 집단으로 하는 거. 이 어원이 사람들. 그래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정치니까. 오케이? 여러 명이 모여서 보여주는 거야. 원래 뜻은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정도로 증명하다 이 뜻이 있어. 원래 보여주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게 단체로 자신의 뜻을 뭐 하는 거야? 여러 명이서 보여주는 행위야.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연구를 묘사했어. 중요한 건 이거지. 이게 핵심 내용. superior, 어떤 아주 우월한 수행 능력. 상대적으로 unconscious, 어떤 거야? 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건 뭐야? deliberate야, undeliberated야? 아니, 우리말 섞은 거야. deliberate야, undeliberated야? 생각 없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식 없는 최초의 추측이지. 그게 오히려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더 어떻다? 우월한 성과를 가진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compared가 비교하다니까 비교됐을 때 누구와? 논리적인 단계별, step by step, 단계별 justification, 정당화의 과정, 결정을 위해서. 어려운 말을 썼지만 차근차근 하나 따지는 단계별 정당화보다 더 우등한 게 누구야? 우등한 수행력을 가지는 것이 최초의 추측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것도 생각 없는 추측. 오케이? 니네는 많이 경험하고 있을걸? 이거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학교에서 5강연필을 팔았어. 5강연필. 그래서 애들이 칼로 한 면씩 이렇게 싹 떠가지고 글씨 쓸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1, 2, 3, 4, 5 한 다음에 어떻게 해? 시험지 받으면 3, 4 완전 찍는 거지 이거. 그치? 이런 찍는 추측 말고 얘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찍잖아. 어떻게 해? 이거 자세히 모르겠지만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은데? 그래서 3번을 적었어. 여학생들 중에 많아. 적었는데 잠깐만 틀리면 안 되니까 좀 더 볼까? 딜리버레이트 띵킹을 하는 거야 이때부터. 근데 이게 사실 이니까 이거 답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맞아. 한 번 더 볼까? 한 번? 또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3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4번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겠다. 결국 틀려. 알고 보니까 최초에 몇 번이다냐. 그렇지, 이거야. 그래서 니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 나왔을 때 그래도 직관적으로 답이 이거다 싶은 첫 번째 답이 정답이 형이 있다. 물론 이거 돌리는 애들 말고 처음 나온 거 3번이네 이게 답 말고 처음에 첫 번째 답을 쓸 때 많이 일단은 딱 보고 어떤 풀이법을 해서 답을 도출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답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두 번 생각하면 다들 경험 한 번씩 있지. 두 번 생각하다가 고쳤는데 선생님 6개를 고쳤는데 6개 다 틀렸어요. 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요 처음에 썼던 게 다 6개가 답이었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 이걸 알려주는 질문이 이거야. 선생님이 이걸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했느냐. 이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이 됐어. 나는 풀로 해석했지만 중간에 한두 문장 놓쳤어도 나머지 문장으로 답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가 나는 이런 정도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답을 찾을 수 있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단서는 여러 가지니. 어떤 게 답이야? 4번 쓰면 진짜 미친 거지. 아까 예시도 들었는데 몇 번? 그대로 나왔네.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히 딜리버레이트하게 판단한 것보다 정확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느낌 올 거야. 20번 주장하고 22번 요지는 선생님 이거 진짜 단어 열심히 해가지고 해석만 좀 하면 그냥 다 풀겠는데요? 맞아! 지금 니네가 아니라고 해도 문법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단어 놓친 것 때문에 답이 안 보였을 거라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풀이 시간에 단어를 다 해주니까 이거 생각보다 문제 쉬운데? 근데 집에 가면 어려워. 혼자 풀 때. 왜? 단어가 막히니까. 이럴 때 공법도 알려줄게. 선생님도 영어 시작할 때 경험했던 건데 나는 생각해봐. 그때는 이 휴대폰 이런 거 없었어.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다고. 선생님은 오로지 모르는 단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선생님들이 물어본다고 알려줘? 안 해. 집에 가면 어떻게 물어봐? 아빠 엄마도 영어 몰라. 그래서 이만한 사전 본 적 있어. 영어 사전. A, B, C, D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선생님은 딱 내가 니네 학년이야. 호넬 레버라트 몰라. 안 넘어가고 선생님은 레버라트 시람지 좋아. 컷. 갑니다. 엑스페 귀찮게 어떻게 선생님 다 해요 그러지? 이거 귀찮게 하잖아? 하면 점점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 간격이 넓어져. 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수능 단어는 반복된단 말이야. 계속. 한 번 제대로 하면 다음번에는 안 해오도 될 그런 반복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럼 계속 그냥 뭉뚱거리는 해석밖에 못하는 거야. 이 쉬운 문제도 놓치게 되는 거지. 지금 특히 영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숙제 내주면 문제가 16개 되고 15개 될 수 있잖아. 그지? 내가 끝까지 다 해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를 하더라도 물론 지금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빠르게 다 풀어오는데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돼. 선생님 제가 실력이 딸려서요. 지금 선생님이 10문제 풀어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단어를 다 찾고 하다 보니까 2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선생님. 내가 이거 지금 답 찾으란 얘기가 답을 찾는데 특히 영어 부족한 사람들 잘 들어. 문제 풀면서 단어 찾기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자신감 있을 때까지. 무슨 얘기냐? 답지를 보지 말고 단어를 찾는 건 허용시키겠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단어의 뜻을 다 아니까 그런 내용으로 봐서 답이 뭔지 찾는 건 니네가 풀이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띵 넘겨가지고 3번이네. 이건 의미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 여기 몇 단어 빼놓고는 제가 한 2단어 빼놓고는 다 알겠는데요. 그럼 그 상태로 풀어야지. 찾아보지 않고. 오케이? 그건 각자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세요. 다 아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8번 한번 볼게요. 동 8번
음. 음. 어이? 이거 선생님 많이 유해졌다. 옛날에는 막 조금씩 싸서 말리라 그랬어 내가. 단어 모르는 사람은 이따가 이 단어 듣고 내가 좀 더 접근해 봐야지 이런 과거로 표시도 좀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능동적으로 계속.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아니 풀면서 들어봐. 아니 잘 모르니까 학원에 배우러 온 거 아니야? 다 아는데 학원 외워. 그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죄가 뭐냐면 모르는 거 배우러 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죄야. 그럼 기분천사 되는 거야. 기분천사가 뭐야? 있어. 서울에도 많아. 엄마가 주는 학원비 그냥 학원에 갖다 바치는 거야. 선생님도 얼마나 편하겠어. 뭐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선생님이 그래. 편안하게 있어. 쉬다가 가. 이러니까 학원비 내야 돼. 그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약하면 그건 죄다. 얘 대학교 가면은 종 안 치는 거 알아? 수업종 같은 거 없어. 그 교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하는 거고 끝내는 시간이 끝내는 시간이야.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어. 9시부터 뭐 12시까지다. 3시간 강의. 그러면 9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고 뭐 10시에 끝날 수도 있어. 짧게. 30분에 끝날 수도 있어. 추가로 더하는 건 없어. 근데 결석하면 문자 보내는 줄 알아? 뭐 학원에서 담임 선생님 전화 이런 거 왜 안 하겠냐? 학원이랑 똑같아. 비싼 등록금 냈지. 안 들으면 누구 손해? 본인 손해 아니야? 그리고 대학 수업은 보충도 없어. 그냥 자기가 수업 안 들어가면 그냥 손해야. 이해를 한단 말이야. 왜 못 오셨어요? 집에 저기 할머니 생일이라서 못 왔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본인은 할머니 생신잔치 때문에 수업을 빠지고 선택하셨으니까 수업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야. 대학교는 냉정해.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욕구가 가능하다면 할아버지 생일잔치에 참석 못하고도 수업을 오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근데 우리 학원은 보면 되게 이상해. 돈은 냈어. 근데 얘들아 오늘 수업 하루 쉴까? 그거 어때? 안 되죠.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어때? 아싸? 저 알아두세요? 이런단 말이야. 돈은 지들이 내고. 그지? 경제 논리를 접근하면 결석하는 건 굉장한 손해인 거야 사실. 오케이? 서울의 냉정한 학원들은 그런 학원 다녔었어. 결석에 대해서 결석에 대해서 보충이 없어. 그 보충을 하고 싶잖아. 20분당 2만 원. 그러니까 본인은 고민하겠지. 이걸 빠지고 보충을 들으면 또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안 빠지는 거야. 그것도 20분으로 끊어놨어. 기간을. 그래서 데스크에 와서 보충도 다 계산하고 들어. 그런 데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공짜로 녹화도 해줘. 수업 빠지면 듣고 연구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니까. 자, 요 얘기만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데 단어 놓치는 것 없이 잘 잡아봤지? 자, 이건 이제 구조를 보면 이게 보였어. 지난 시간에 주장 문제에서도 이게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서가 뭐야? 예를 들어서
농담이야.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내가 예를 드는 건 뭐라 그랬지? 포괄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다. 그럼 내용은 어떻다? 같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거보다는 요거에 집중했다가 좀 부족하면 여기서 해결하면 되거든. 자, 그걸 집중하면서 소재는 뭐다? 오늘 했어. 첫 줄에 딱 누가 봐도 소재는 뭐야? 감정이지. 감정. 그래서 감정 진짜 수능식을 졸라 많이 나와. 감정. 우리의 감정은 our thought. 생각을 하니 생각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국어에서 쉽게 여겨진다. 여겨진다. 우리의 감정들은 흔히 여겨진다. exist 뭐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이 존재하잖아, 그지? 감정이 존재하는데 왜 감정이 있냐고 우리한테. 아니 감정 없는 안녕하십니까 아픕니다. 아니 로봇처럼 살아도 될 텐데 왜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존재하냐? Because they have 그것들이 자 진화와 생존이라는 게 그래. 우리의 인류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남았겠어 안 남았겠어? 남았지.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손바닥 펴봐. 여기 가운데 물갈기 있어? 친구랑 비교해. 요 사이에 얇은 막같이 이어진 부분 있지? 요거 여기 어떤 애는 좀 긴 애가 있어 이렇게 물갈기처럼. 어? 근데 어때? 대부분 지금 퇴화됐지? 퇴화됐지? 어? 이게 왜 그런 거야? 손 사이에 이거 물갈기 있을 일은 별로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좀 더 디테일하게 물건을 쥐고 해야 되는데 물갈기가 있으면 휴양하는 게 좋겠지만 인간이 손으로 뭘 하는 데 불편한 거야. 그지? 그래서 퇴화된 거야. 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봐. 움직이면 있던데 진화가 됐던 거야. 그럼 귀를 움직이는 능력도 야 소나 코끼리는 귀 움직이잖아. 이 능력이 우리는 없어진 건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생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감정도 왜 있겠어 우리한테? 이게 있는 편이 우리의 뭐에 도움이 되니까.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됐어? 이런 주제 많이 나와. 그들이 그럼 컨트리뷰트 기억나? 갖다 바치다. 갖다 바치는 게 뭐야?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 감정들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우리의 여기 나왔잖아. survival 뭐해? 생존에 기여하니까 나온 거야. 하나의 종으로서. 이거 많이 나오니까 알아도 스피시즈가 종이거든. 종 알지? 우리 저기 과학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스피시즈. 이게 단수야 복수야? 그럼 단수가 스피시고 복수가 스피시즈야? 그러니까 단복수 똑같은 단어야. 그럼 앞에 어가 있으면 하나의 종이고 매니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이거 똑같아 단복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 붙었으니까 단수로 보는 거야. 매니 스피시시스 이런 거 없어? 어떤 그러더라. 내가 물어보지. 뉴스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소신. 그럼 이게 복수고 단수가 뉴냐? 그런 건 똑같아. 이렇게 S가 S로 끝났지만 단복수가 똑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뉴스처럼 스피시즈가 있고. 이건 수능 문법에 나와. 그래서 어디 나오겠어? 수일치 같은 거 나와. 단수냐 복수냐. fear도 두려움이니까 감정의 하나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대의적으로 봤을 때 감정이 필요했다면 공포심도 뭐 했겠어? 필요했겠지 생존에. 그럼 공포심이 어떻게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됐다 나오잖아. 바로 우리 예상하면서 딱 읽어줘. 생존에 기여했다. 즉 이 감정의 하나인 공포심도 도왔다. 준사역 동사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왔어? avoid 피하게 도와줬거든. 뭐를? 위험들을. 야 위험을 닥쳐서 걔한테 물려보고 쫄아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귀엽다. 이래야 되냐? 저 물치는 거야. 조심해. 이게 두려움이지. 이래야 우리가 안 물리고 살 가능성이 높지. 그지? 늑대가 나타났어. 두려움 없이. 재밌게 생겼다. 죽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저 새끼 내가 처음 보지만 좀 무서운데? 저거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처음 보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지. 어?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는 것을 도와왔다. expressing 두 번째야. 감정의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뭘 하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것은 또 도와줬어. 스퀘어는 겹쳐서 오프 분리의 부사야. 짜증나는 친구 있으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off 뭐라는 거야? 꺼져 이거야. 오프는 무조건 분리야. 분리. 그래서 scare off 겁주어서 보내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다은이 너무 싫어. 이렇게 들어가. 나 불러봐. 선생님 불러봐. 아 진짜 왜? 이러면 어때? 얘가 옆에 앉고 술술 불어나겠지? 그지? 내가 싫은 대상을 쫓아낼 때 분노를 표출하면 된단 말이야. 감정을 표출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엄마가 학원 다녀왔니? 그런데 별로 기분 나쁘지 않으면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네 뭉탕하다. 얘네 솔직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럴 때 엄마가 니네 방문을 선뜻 열기가 두렵다. 엄마도 사람이지만. 어? 그래서 조용히 오히려 조용히 하는 데서 무슨 일 있었어? 냅더라고. 알았어. 중학교 때까지는 어때? 중학교 수준이면 쾅 닫고 들어가. 이런 개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점점 니네가 부모님하고 거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도 너희들이 무서워진다고 이렇게 슬슬. 그럼 뭐야? 니네가 뭐 하는 거야? 방에 들어갈 때 공포를 분노를 표출하면 싫은 위협들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실용적 기능들이 있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본드, 니네 본드 뭐야? 본드가 뭐 할 때 쓰는 거야? 붙일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사회과학 지문에서 본드. 유대하다. 근데 유대감이라고 하는 유재석 말고 유대감.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감이 있다? 유대감. 밀접하게 붙어있는 느낌이지? 본드가 그런 의미로 쓰여. 그건 뭐야? 괜히 가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그게 우리가 서로서로와 뭐 하는 거? 유대관계를 맺는 걸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은이 옆에 가서 아까 왜? 이거보다 안녕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상대방의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 멀리 갈지 가까이 올지에 대해서. 그치?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야? 감정은 실용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여적껏 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이 감정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면 인간의 그 두뇌 기능에서 뭐 될 수도 있겠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주제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진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화가 뭐야? 진화는 니네 배웠지? 자연선택설. 진화는 항상 어떤 걸 선택해왔어? 생존에 뭐한 거? 유리한 것만 선택해오는 게 진화론 아니야? 그지?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그대로 만족하면 돼. 프로그램이 또 우리말로 뭐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프로그램. that 어떤 프로그램이야? 트리거 내가 어원 설명할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트리거가 뭐라고? 방아쇠. 방아쇠 당기면 뭐 한다고? 총알이 촉 나가잖아. 그지? 촉발시키다. 일이니까 언제야? 촉발될 때. 그 감정이 촉발될 때 삽입이야. 감정이 탁 일어날 때 그때 이 프로그램이 다이렉트 향하게 한다. 우리의 많은 활동들을 거기에는 주목이나 인지나 기억력, 움직임, 표현 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야. 다시 감정이란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 감정이 발생이 되면 지도를 해. 누구를 지도하지? 많은 우리의 활동들을 지도한다. 그건 뭐야? 활동이 행동이니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뭐다? 감정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성인이라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그러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치?
촌스럽게 읽지 말고 이거 많이 본 적 있지? 참고 지식이야. 요거 라틴어거든. etc 이렇게 읽지 마. 읽을 때는 표현이 달라. 원래는 라틴어로 etc 이거야. 외국어 물어볼 수 있어. etc. 그래서 요걸 줄여서 etc라고 쓰는 거야.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오케이? 근데 요렇게 써져 있어도 발음할 때는 etc 이렇게 읽어야 돼. 듣기 평가할 때도 나와. etc. 그럼 등등 이런 뜻이야. 참고하고 듣기 평가할 때 써먹을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 내용과 다시 반복이 되는 신호가 누구야? 포르 익젬플이야. 예를 들어서 또 실용성 얘기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공포는 무슨 예가 돼야 돼? 감정이 우리의 뭘 이끄는? 행동을 이끄는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자, 공포 감정 맞아? 공포는 만든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행동을 하게? 집중력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냥 공포심을 가지면 우리가 집중력이 생겨. 집중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돼. 두 번째, 내로우가 원래 형용사는 좁은이야. 동사는 좁히는 거야. 우리의 인지적 중심, 집중력을 좁히는 거야. 무서울수록 한 군데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to threatening, 무엇에 집중하도록. 그 위협을 주는 자극에 대해서. 됐어? 위협이 느껴지니까 내가 여기에 주목한다고. 이럴 때, 이거 볼 때 이렇게 주목할 때는 옆에 가은이가 은채가 뭘 하는지, 가윤이가 윤나가 뒤에서 뭘 하는지 전혀 안 보인다고. 그냥 오로지 그 위협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맞잖아. 그래야 살 가능성이 높잖아. ADHD들 저쪽에서 화제입니다 그러는데 어때? 여기 보인다. 불이 나타낸다. 우리 포켓몬이다. 죽는 거야 이건. 그치? 저쪽에서 비상 불 냈습니다. 깜빡 비상 온다. 그러면 어때요? 저것만 보고 달려가야 돼. 그래야 살지. 그치?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살려는 곳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 understand? ADHD를 불나면 죽어. 도망가자! 야 리모컨 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위협의 자극에 대한 인지를 좁혀준다. 결국 마지막으로 뭐 하게 될 것이다. 또, 야, 내 말 맞지 않아? 너무 많아. 그지? Either A or B. 뭐였어? A, B 둘 중 하나. 합치면 어떻게 돼? 이거 하게 하다로 번역하면 된다고 그랬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하거나 위협을, 그 상황을, 위협의 상황이 딱 느껴지면 집중해서 내가 페이스 마주해야 되나? 아니면 째야 되나? 영어로 째는 게 플라이트야. 비행이지? 아씨! 싸울까? 아이씨, 도망갈까? 이걸 결정해야 돼. 얘한테 위협을 만나면. 그치? 근데 이게 싸울까 튈까는 무슨 감정으로 정해지는 거야? 두려움. 그치? 두려움이 있으니까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짤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응? 그리고 결국은 또 나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만들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공포심을 느꼈으니까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 임프린트, 각인된다. 그런 심한 감정은 뭐야? 이게 너무 심해지면 모른다는 다른 지문에서 이 트라우마로 나와.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지문은 아니야. 도움이 되는데 너무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어. 이게 순기능이 더 많으니까 감정이 남아있는 거지 가끔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어. 너무 위협에 대한 너무 무서운 반응은 트라우마가 남아서 나중에 오히려 행동을 제어할 수도 있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저 그 경험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럼 다음 위협을 또 뭐 할 수 있어? 비슷한 상황에서 더 조심할 수 있지 않겠어? 경험이 있으니까 더
accurately. 더 빠르게 정도야. 원래는 급성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 위협을 아예 애초부터 뭐 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지. 아니 위협을 피했던 경험이 각인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확인 안 하고도 먼저 짤 수 있잖아. 진짜 진정한 위협이면 빨리 짤수록 좋잖아. 초기 단계에서. 근데 나 이거 비슷한 상황 알아. 얘네 다 경험하고 있잖아. 옛날에 뭐야? 응? 엄마 아빠 싸움하는데 아빠 편 들다가 졸라 깨진 경험 있으면 다음번에 슬쩍 내가 말하다가 내가 왠지 이번에 또 아빠 편 들은 것 같은데 초기 단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하고 삐리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잖아.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아까 배웠어. regardless of 뭐였어? 아까 나왔어. 또 반복되잖아. 아까 지문 풀 때 있지 않았냐 이거? 그 지문 바꿔도 또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속 겹친다고 단어들이. 그래서 뭐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방식, 그 방식으로 그들이 activate 우리의 시스템을, 감정들이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든 상관없이 그 구체적 감정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possess, 소유하고 있는 그 구체적 감정들은 are thought, 여겨진다, 존재하는 것으로. 뭐야 씨,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와. 첫 줄 그거 아니었어? 감정이 존재한다. 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돕기 위해서. 도우려고 있는 거 아니야? 생존을 돕기 위해서? 그 저기 보니까 왜? 우리가 소유한 특정한 감정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survive, 생존 도와주니까. 첫 줄 똑같지 않아? challenge, 어려움이야. 도전보다는 어려움이야. within our environment, 우리 상황의 환경에서 오래전부터. 만약에 그들이 나시니까 도움을 안 줬더라면, 적응하는데 도움을 전혀 안 줬더라면 그건 필요 없지. 그리고 생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은 아마도 우리와 함께 진화했겠어 못했겠어? 그러니까 나시 있잖아. 하지만 도움이 됐으니까 함께 우리와 뭐했다? 진화했다. 자, 이것도 여기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첫 줄 봐봐. 첫 줄에 감정은 여겨진다, 존재하는 것을 because they have contribute. 뒷부분을 살짝 바꿨지만 contribute가 도와주는 게 help 정도로 바꿔놨지. 마지막에 양쪽의 주제가 다 있는 거야.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 누가 봐도 정답 몇 번밖에 없어. 3번 그냥 딱 나와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이 반복되는 표현을 익혀주기 위해서 풀로 해석을 한 건데, 사실 니네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답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토할 때는 선생님같이 세부적인 해석을 안 해도 내가 이걸 앞뒤로 보고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게 일요일 수업. 그러니까 일요일 수업이 실전인 거야, 사실. 오케이?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단어 외우고 선생님이 구문 설명할 때 끊기 노름 잘 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이거 길지도 않은 거지 뭐 1학년 거니까. 이런 모의고사 질문 봤을 때 약간 두려움 없이 답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연필 굴리기는 안 할 거라 이 말이지. 알았니? 그렇게 늘려서 오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숙제는 71페이지까지. 오늘은 이 요지 문제만 남은 거 풀어오면 되니까 지난주보다 숙제가 좀 적을 거야. 적을수록에 선생님이 단어 꼼꼼히 찾아가면서 해결을 오라고 하고 잊지 말고. 그렇지?